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모두 행복하시고 건강하십시오. 날씨가 춥습니다. 1월 18일 오후가 들어가는데요. 이번 영상은 신세대 정치 기수, 풍운화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는 이준석, 그리고 미래개혁세대, 또 세대교체의 상징 이준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제가 제목을 이준석만큼은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정치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고 썸네일을 달았는데요. 누가 뭐래도 고고TV는 보수입니다. 보수며 계획보수고 2년 방 전에 지금 제가 이 영상을 오픈했는데요. 유튜브를.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논리대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보수는 개혁돼야 되며 중도가 보수를 지원하도록 만들어야 되며 탈진보까지 우리가 흡수해야지 보수는 장기 집권이 가능하고 정권 교체를 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이준석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이준석이가 당대표, 당인으로서 윤석열을 정치 공학적으로 지금 무조건 당선시켜야 하는 입장은 충분히 이해한다. 그러나 또 두 번째는 지금 윤석열의 선대위가 형편없이 무인지경으로 가동이 되지 않고 외부 비선 실세 거기서 무당과 무속들이 장악한 그 상태에 대해서 이준석이를 대입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준석의 입장을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충분히 이해해요. 이준석이가 지금 윤석열과 극적으로 2차 봉합을 하고 그 다음에 당대표의 책무와 임무로서 당 후보인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드는데 전력을 다하고 정치 공학을 펼치는 데 대해서는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당대표 이준석의 임무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준석이가 당인으로서의 가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것이 국민의 50% 정도는 또는 50% 이상이 이재명이란 양아치의 불량품, 최악의 불량품, 그리고 윤석열이란 정체불명의 불량품, 그죠? 이 두 불량품을 싫어한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준석이가 윤석열이 불량품이라는 것을 모르지 않을 겁니다. 저번에 선대위원장을 그만두면서 이준석 대표가 선대위원장을 그만두면서 밖에서 언론 플레이로 윤석열의 선대위를 해체하는 과정을 보면은 이준석도 윤석열과 윤석열의 선대위가 불량품이며 저렇게 해가지고는 대선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수차례 이야기를 했었죠. 투쟁이었어요, 그거는.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가 이제 선거 49일을 남겨놨는데 이제 와서는 이준석이가 공학을 선거 공학과 양쪽 진영의 대결집을 위해서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당선시키자 하는 그 몸부림과 처절한 투쟁을 고고TV는 충분히 인정하며 이준석에 힘을 실어주고 싶습니다. 그러나는 나중에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민심은 천심이며 지금 유동하는 국민들의 영혼은 윤석열과 이재명을 버리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데 새로운 후보가 없다. 이 나라를 짊어진 제대로 된 대통령 감이 있는 사람이 없다 하는 것이죠. 민심은 천심입니다. 이준석이가 지금 정치 공학적으로 양 진영을 결집시키고 이재명을 두드리며 안철수를 두드리고 국힘의 세를 결집하려 그러는데 그것은 현재 민심으로 볼 적에 대단히 힘든 작업이다. 이준석의 힘 가지고는 힘들 것이다 하기 때문에 이준석은 지금 자기만의 미래 정치의 구현의 가치를 지켜라 하는 게 고고TV의 생각입니다. 고고TV 같은 사람이 왜 이재명을 좁히지 않느냐 하면 팰 가치가 없어요. 팰 가치가 없어요. 국민들은 이재명을 버리기 시작했고 나머지 하나 남은 국민의힘 윤석열을 버리기 시작했다 하는 게 고고TV의 경험적이고 직관 방송입니다.
어거지로 이재명이나 윤석열이가 특히 윤석열이가 어거지로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국민의 일반 여론과 합리적 이성들은 윤석열을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둘 다 대통령이 돼도 35% 내외로 될 것이다 하는 것이 지금 현재 나오는 추세죠. 즉 국민의 3명 중에서 2명이 인정하지 않는 대통령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준석은 마키아벨리즘 같이 권력 투쟁과 권력 획득에 의해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일단 선거는 이기는 것이다 하는 철칙이 있죠. 그거는 정치인들이면 다 똑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준석이가 박근혜에 의해서 차출된 미래 정치인 2명 이준석과 손수정을 차출할 때부터 이준석을 유심히 봤으며 그때부터 이준석이 어느 순간에 우뚝 선 정치인으로 될 것이라고 항상 쳐다보고 있었고 쓰레기 보수 우파 유튜버들과 또는 윤핵관과 국힘의 꼴통 보수 패배한 보수들이 이준석을 죽이려 하고 윤석열이 이준석을 죽이려 할 적에도 적극적으로 이준석을 방어하고 키워줬던 사람입니다. 대단히 위험한 형태로 지금 이준석은 하고 있다. 선거를 이긴다 하더라도 이준석은 어떠한 경우든 윤석열 쪽의 윤핵관들과 윤석열 캠프와 접목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하는 말씀이 이준석 대선 전과 후의 중심은 이준석이다. 이준석을 미는 20대 남자들, 특히 20대 남자들입니다. 30대 남자는 아직까지 크게 서윙을 안 하고 있으니까 20대 남자들과 또 고고티보이와 거의 생각이 비슷한 개혁 보수들은 이준석만큼 살리자. 그래서 윤석열을 밀자 하시는 분들도 꽤 있는데요. 이준석은 대선 전후에 항상 중심으로 있을 것이며 살아남을 것이다. 윤석열이 대통령이 돼도 이준석은 날아가며 윤석열이 대통령이 패배해도 이준석은 날아간다. 당연히 패배하면은 당대표직을 그만두고 그죠? 국힘은 해체됩니다. 해체되는데 그러면 왜 고고TV가 윤석열이 당선되든 안 되든 이준석은 날아가는데 왜 이준석은 살아남을 것인가? 국민이 소환을 할 것입니다. 국민이. 그 근본적인 원인은 대통령 후보인 윤석열의 오롯이 책임이 증가될 것이며 막판에 지금 선거 한 50여일 남겨놓고 이준석이가 맹목적으로 윤석열을 당선시키려 하는 것은 당인으로서의 당대표의 책무였기 때문에 이준석한테 크게 책임을 둘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쓰레기 우파 유튜버들이나 윤핵관들이 윤석열을 또 옹이하면서 이준석 죽이기에 들어가나 이준석은 국민들이 살려낼 것이며 국민들이 다시 정치권으로 돌려보낼 것이며 차차기를 이준석을 통해서 정치혁명 세대를 갖다가 변화시키려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준석은 저렇게 쉽게 말해서 쓰레기 보수 우파들이 질주하고 20대 남들이 무조건 윤석열 당선시키기에 질주하는 이 현상에서 이준석은 저렇게 맹목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만들기에 들어가는가? 뻔한 거죠. 말씀드렸죠. 당인이고 당대표로서 그것은 피할 수 없는 숙명이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윤석열이 패배한다 그래도 저는 이재명 지지하지 않아요. 그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재명은 절대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윤석열을 버리기로 마음을 먹었고 그런데 지금 그 이준석이가 10년 전에 정치권 들어오고 근래에 와서 아주 풍운화적인 기질로 승승장구한 이유는 보면은 이준석의 사회과학적인 비판이라 그러죠. 그죠? 과학의 영역에서 정치를 바라봤고, 그죠? 그 다음에 개혁의 영역에서, 혁명의 영역에서 정치를 바라봤는데, 지금 현재 그것이 감성적으로 좀 움직이고 있죠. 이준석이가 말하는 워딩은 김종인 씨하고 비슷합니다. 기존 정치권 또는 국힘의 꼴통들, 꼰수기들, 즉 윤석열에 붙은 그들과 말하는 워딩이 훨씬 다릅니다. 이준석의 워딩과 인터뷰는 사회과학적이고 거칠은 어휘를 안 쓰며 공작적이고 정치적인
언어를 안 쓰며 그죠? 사회과학적으로 비판해서 말하는 워딩이죠. 그래서 이준석이가 말하는 걸 보면은 논리적으로 탄탄한데 근래에 와서 그게 윤석열 쪽으로 몰입하다 보니까 흔들리고 있다 하는 게 고고TV의 생각이에요. 음? 충분히 이해가 가요. 그런데 이준석만큼은 이러지 않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유은핵관들과 같이 움직이며 이준석은 윤석열을 당대표로 만들기로 하는데 첫 번째 안철수의 부상입니다. 제가 4.27 보선 때는 안철수를 주저앉히고 나경원을 주저앉혔죠. 이준석을 띄웠고 처음으로 시도했고 고고TV가 결국엔 고고TV가 이준석을 4.7 보선 때 오세훈과 김종인을 엮어서 제 예측 맞게 20% 정도 이겼죠. 그죠? 그러나 대선과 지선은 판이 다르다. 대선과 지선은. 지금 이준석이는 계속 4.7 보선과 6.11 전당대회를 모델로 간다 하는데 그거 맞아요. 그런데 맞으면 뭐 합니까? 그 안에 윤석열이란 불량품이 끼어 있었다. 4.7 보선 때는 우리가 알다시피 그래도 오세훈은 국민들한테 크게 비호감이 아니었고 윤석열만큼 비호감이 아니었고 당을 장악한 김종인 씨의 전략과 전개가 있었고 거기서 이준석은 도구로서 열심히 뛰어서 보선 압승을 갖고 왔었다. 그러나 대선은 지금 현재 보면은 이재명이가 생 불량품이고 그래서 이재명보다 덜한 불량품인 윤석열이가 대통령이 당선되겠다 하는 그 공학적으로 이준석이가 뛰어들고 있죠. 그러나 그것은 착각일 것이다. 대선판과 지선판은 다릅니다. 서울 1,000만 인구와 전국 5천만 인구의 그 대결은 다르고 양 진영이 처절하게 진영이 결집되며 그 스윙보트는 누가 갖고 있는가? 이준석이가 말한 2030은 어느 정도 있지만은 중도 무당층이 그 판을 가른다. 물론 4.7 보선에서도 중도층이 윤석열을 오세훈을 찍었고 그죠?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5060이 완벽하게 오세훈으로 밀어서 당선된 것이다. 그리고 4.7 보선과 현재의 판을 보면은 4.7 보선 때는 LH 사건도 있었고 또 지난 총선부터 2년 전부터 국민들은 정권 교체를 원하며 그죠? 어떻게든 문재인 정권을 타도하다는 생각이 충만해 있었지만은 그 결과가 4.7 보선의 개혁 보수와 정치 혁명과 국힘의 이념을 허물면서 중도 진보층으로 간 오세훈, 김종인, 이준석의 파워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지만은 현재 대선을 보면은 중도 무당층은 절대 움직이지도 않고 그죠?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말을 하면 할수록 윤석열이가 불량품이라고 무지, 무능, 무식 거기다가 무속 신앙에 얽매여 있는 윤석열은 중도 무당층이 움직이지 않으므로 대선판은 4.7 보선에 대입할 수가 없다. 또한 6.11 전당대회 또는 4.7 보선에서 2030과 개혁보수들이 이준석을 당대표로 만들었지만은 현재 윤석열을 갖다가 극렬 지지하는 것들은 쉽게 말해서 언론에서 말하는 극우들이며 그들은 맹목적으로 윤석열의 대기운을 형성해서 국민들의 혐오감을 일으키고 있다. 현재 보면은 윤석열이가 지지율이 이재명이 앞서가니 뒤서가니 하는데 그것은 윤석열이나 이재명한테 올 표는 더 없을 것이다 하는 게 고고TV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준석이가 너무 무리를 하는데 쉽게 말해서 4.7 보선과 6.11 전당대회 도식은 불량품 윤석열 때문에 성립되지 않을 것이며 그리고 두 번째 지금 대선판 보선판을 보자면은 지금 안철수의 단일화 문제가 나오죠.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안철수는 단일화를 안 할 것이다 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런데 안철수가 단일화 하고 싶지도 않다 그러는데 끝까지 가겠다 그러는데 왜 이준석이가 저렇게 안철수를 공격하는가? 위기감이라는 것이죠.
지금 보면 오늘 아침까지도 보면은 안철수의 지지율의 최고점은 찍은 것 같다. 응? 면접조사는 AR 숫자 D에 나오기 때문에 다음 주면은 안철수가 지지율이 폭락할 것이다. 저번 주에도 말했어요. 이준석이가. 그러나 제 말씀대로 안철수의 지지율은 폭락하는 게 아니라 찔끔찔끔 올라가고 있죠. 저는 이번 주 말이면 안철수의 지지율이 17, 8%를 뽑기라고 봐요. 그러면은 왜 안철수는 국힘을 공격하지도 않고 윤석열을 공격하지도 않고 이준석을 공격하지도 않는데 왜 저렇게 이준석이는 매일매일 시간마다 안철수를 공격하고 비하하는가? 위기감이죠. 안철수의 지지율이 상승하고 안철수의 지지율이 단일화를 하면은 윤석열보다 압도적으로 안철수를 갖다가 단일화를 시켜야 되고 당선 가능성이 단일화 됐을 경우에 윤석열보다 안철수가 압도적으로 우세하니까 위기감으로 안철수로 갈 수 있는 20대, 30대 남자 중도층을 막겠다는 게 이준석의 생각이죠. 근데 너무 거칠다. 응? 안철수는 단일화 하고 싶지 않고 단일화 말도 안 꺼내고 있는데 이준석 혼자만 단일화 안 된다고 안철수를 공격하고 있어요. 안잘알. 그죠? 안철수를 잘하는 안잘알. 그 도식은 이번 대선에 적용되지 않을 거예요. 그거는 안철수도 문제점이 많아요. 그리고 이준석과 안철수의 개인적인 감정은 아주 극에 달하죠. 김종인 씨도 그렇고 또는 안철수를 이탈한 안철수 세력들도 안잘알. 안철수에 대해서 개인적인 감정이 대단히 많아요. 첫 번째가 리더십이 없고 정치적인 통찰력이 없다는 거예요. 안철수한테 10년을 봤더니. 그러나 이번 대선판은 다를 것이다. 그 간단한 문제가 간단한 근거는 윤석열과 이재명이 사상 최악의 불량품이다. 그래서 국민들은 그들에게 지지율을 주지 않는다. 더 이상 주지 않는다. 그게 다른 거예요. 그리고 윤석열이가 결국엔 안철수한테 윤석열 쪽에서 그 공동정부라든가 뭐 지선 총선의 지분 반을 준다든가 국무총리를 제시한다든가 하면서 단일화 조건이 들어갈 거예요. 단일화 협상. 지금도 움직이고 있다 하는 게 고고TV의 생각이에요. 그러면은 이준석이가 이렇게 안철수를 갖다 비하하고 폄하하고 안철수의 지지율은 거품이고 없어질 것이다. 우리 쪽으로 다 갈 것이다 하는 게 윤석열이가 안철수하고 단일화를 시도하면은 이준석이는 중간에서 붕 뜬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준석이는 미래 정치를 위해서 좀 크게 봐라. 응? 단일화가 돼서 안철수와 윤석열이가 화합을 하든 통합을 하든 그러나 제 생각엔 통합 안 될 거예요. 요번에. 근데 왜 이렇게 이준석이가 안철수를 이렇게 두드리는가? 정치를 크게 봐라. 정치란 것은 기본적으로 통합이고 화합이고 세의 규합이고 정권 획득이니 크게 봐야지. 한쪽에 부상하고 있는 안철수를 그렇게 때린다 그래서 중도층과 무당층은 이준석에 대해서 크게 호감을 갖지 않을 것이고 국힘에 대해서 크게 호감을 갖지 않을 것이다. 왜? 자꾸 말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불량품인 윤석열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준석이는 좀 자제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이준석이를 아끼는 고고TV의 생각입니다. 이준석이가 현재의 정치인이라면은 내가 그 이준석을 갖다가 지지할 필요도 없고 보호할 필요도 없어요. 미래 정치인, 국민이 원하는 정치 인상이 나타났는데 그 스스로 이준석의 가치를, 미래에 대한 가치를 지금 현재에 투영하면서 다 어느 정도 까먹고 있다 하는 게 위험하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지금 김건희 그 녹취록이 그저께 터졌죠. 그걸 갖다가 국힘 쪽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충분히 방어할 수 있고, 이제는 김건희를 등판시켜서, 일부 극우 꼴통 유튜버나 20대 남자애들이나 또는 일부 조선일보 같은 여론 조작에 의해서 김건희를 등판시켜서 이제 김혜경이가 상대적으로 욕질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김건희를 등판시키자. 국민들이 김건희에 대한 동정론이 불고 있다. 그리고 줄리 사건 또 그 양재택과의 동거설 이런 것이 불식됐다. 등판시키자. 그게 그 이준석이가 주도하고 있죠. 과거에도 그랬죠. 이준석이는
김건희가 등판돼야 된다. 고고TV도 그랬죠.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대단히 위험하다. 어? 김건희가 등판되는 순간 사람들은 뭐를 보냐면은 줄리 그거는 끝났어요. 애초에 저는 그런 거 없다 그랬고, 결혼 전에 동거설이 있다 그러더라도 그 문제가 안 된다 그랬고, 그 다음에 최은순과 김건희의 지금 현재 소송 관계, 검찰 수사 과정도 문제가 안 된다 그랬고, 근데 새로운 게 태어났다. 응? 무속인의 얼굴이 영매를 가진 김건희의 무속인의 얼굴이 나타나면은 국민들은 무속인의 얼굴이 저런가 유심히 볼 것이다. 응? 이게 패착이에요. 지금 이준석이가. 응? 그리고 김건희가 그런 말투, 혀가 대단히 짧죠. 혀잡을 말을 하죠. 그런 식의 어휘 가지고는 워딩 가지고는 국민을 설득할 수 없어요. 천박하게 느낄 거예요. 그리고 그 김건희의 사태가 녹취록이 되자 제일 먼저 이준석이가 김건희를 실드쳤죠. 아무 내용도 없다. 역풍이 분다. 천만에 역풍은 앞으로 계속 국민의힘에 부를 것이다 하는 게 고고TV의 생각이에요. 이제 7시간 반 중에서 7시간 45분 녹취록 중에서 이제 한 10분, 20분만 까졌어요. 7월 달에 집중적으로 한 게 까졌는데 세월이 흘러 12월 달까지 녹음을 했다니까 현재와 근접한 시간의 녹취록에 까질 것이며 언론들은 그걸 취재기사를 할 것이며 당연히 지금 새로운 위험이 태어났죠. 김건희와 윤석열에 대해서. 무속신화와 무속과 그들은 영매를 가진 무속인이었고 그들은 선대위를 좌지우지하면서 국가 권력, 검찰총장의 권력과 미래 대통령 후보의 권력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있었다는 것이 천하에 드러났죠. 그래서 이준석이 같은 경우가 나도 온에어 되면은 온에어가 꺼지면 오프가 되면은 방송 중에 뭐지만 방송이 꺼지면은 안철수를 얘기를 하고 안철수를 저격한다. 사적인 대화가 보도되는 것 자체가 이것은 과하고 그것은 일상생활이며 그것이 선거에 영향이 없다 그러는데 김건희는 작년 7월부터 12월까지면은 그죠? 대통령 후보의 부인이었고 그렇죠. 올 12월이면은 작년 12월이면은 우리가 11월 5일 날 대통령 후보를 결정해 버렸으니까 대통령 후보의 부인이었고 공적인 인물이었고 어떤 식이든 사적인 대화든 그건 공적인 언어가 된다. 그리고 김건희가 관상을 볼 줄 안다. 나는 무당을 갖다가 제압할 수 있는 영매를 가졌다. 이런 것도 이준석이가 하는 말이 아니 오늘의 운세 우리가 재미로 오늘의 운세를 본다고 부적격인가? 그죠? 그 말이 이준석이 한 걸 보면은 우리가 과학적인 시대에서도 일상생활에서도 오늘의 운세 같은 미신 같은 걸 보고 일상생활로 침투한 오늘 운세 같은 걸 보고 희낙낙하며 생활적으로 즐기는데 이게 무슨 문제인가? 그거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대통령 부인이었고 검찰총장의 부인이 천공 영상을 보고 천공을 스승으로 모시고 대통령 부인은 김건희가 내가 정권을 잡으면 모두 집어넣고 내가 무속인이 난 무속을 싫어하나 내가 무당을 제압할 수 있는 영적인 기운을 갖고 있고 윤석열이도 영기가 있고 그래서 우리는 결혼했고 현재까지 영적으로 생활하고 있다는 것이 녹취록에서 산산이 나오는 게 오늘의 운세하고는 비견할 바가 아니죠. 그러면 이준석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은 국민을 바보로 하는 게 고고TV의 직격입니다. 그런 식으로 자꾸 말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보수는 돈을 주고 여자를 어떻게 하니까 미투가 터지지 않는다. 이건 보수에 대한 모욕이에요. 모욕. 솔직히 말해가지고 아니 그러면은 진보 애들은 돈 주고 거짓 안 하나? 똑같이 하죠. 그 대표적인 게 인터넷에 떠드는 뭐 송탄환 이야기 또는 뭐 우상호 뭐 이종석 이런 애들이 그 5.18 전라지 가서 술 처먹고 거짓하는 거. 거짓도 했을 거야. 룸사롱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보수든 진보든 돈 준다고 이게 터지지 않는 게 아니죠. 근데 유독 뭐가 문제냐. 박원순, 오거돈, 안희정은
그 여비서들을 가스라이팅을 했다는 거죠. 가스라이팅을. 권력과 아주 강한 권력과 그죠? 위세를 가지고 옴짝달짝 못하게 하는 그 피해자 4명 김지연을 포함해서 가스라이팅을 하면서 그녀의 생각과 행동을 갖다가 제압을 했다는 거죠. 그걸 갖다가 참다 터뜨린 게 김지연이고 박원순이고 오고든 사건이라는 거죠. 이거를 김건희가 사적인 대화라고 비록 인터넷 기자지만은 기자는 기자야. 유튜브 기자지만은 그 언론 등록했으니까 사적인 대화를 한 것이 김지연에 대한 2차 가해다? 나 이준석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무지막지하게 윤석열과 김건희를 실드치면은 이준석의 미래 정치도 힘들어질 것이며 항상 정치는 말로서 남죠. 정치는 기록으로 남는 게 아니라 말로서 남는 거예요. 설화가 된다 나중에. 고고TV가 중심으로 이준석은 이런 말을 갖다가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 응? 김지연이가 2차 가해? 2차 가해 맞아요. 김지연 쪽에서는 당장에 김건희는 정식으로 사과하라 나오는 거죠. 그러면은 이준석이가 김건희가 2차 가해 한 게 아니다 하고 김건희를 쉴드 쳐주는 순간 그죠? 고고TV 같은 경우도 한 명은 아들이요 한 명은 딸인데 고고TV 걔네들은 뭐 신문 주소 잘 안 봐요. 근데 아빠가 이렇게 유튜브를 하니까 정치로 돌아가니까 직장에 가서 간혹 가다 보나 봐요. 친구들하고 돌려가면서. 제가 이 방송을 한 걸 보면은 작은 애가 딸애가 하는 말이가 헐 이게 뭐야? 나쁜 놈들 이렇게 되는 거죠. 누가 나쁜 놈? 국힘이 나쁘고 이준석이가 나쁜 놈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김지연은 2차 가해 맞는데 2차 가해가 안 된다. 그리고 보수가 돈을 주니까 미투가 안 터진다. 이런 걸 일반적인 언어로 일반적인 사람이 그냥 가십적으로 이야기한 게 공개된 것이니 이건 문제가 안 된다. 천만의 말씀. 대단한 파급일 것일 것이다. 그리고 윤 총장과 김건희는 안희정 편이고 노무현의 연설문을 외울 정도고 문재인은 우린 충신이었다. 그런 말을 갖다가 이준석이가 안 하죠. 거의 비판을 안 하죠. 그러니까 이준석이는 지금 20대 남자애들과 30대 남자 일부의 정오와 적의 누구에 대한 이재명과 문재인에 대한 정오와 적의를 불러일으키면서 이렇게 김건희를 쉴드 치는 것은 이준석의 미래 정치 생명에도 타격을 입힌다. 하지 말라. 이런 건 자꾸 하지 말라. 왜? 정치는 말로서 책임져야 되며 정치는 말이 황금과 같아야 되고 그 말은 남으며 민심은 언제든지 정치인을 치고 부유하는 국민들이다. 오늘의 말이 옳을지라도 5년 후, 3년 후는 그 말이 틀릴 수가 있고 오늘의 말이 틀릴지라도 5년 후, 3년 후는 그 말이 옳을 수가 있다. 따라서 이준석은 본래의 가치로 사회과학적인 비판과 명징한 두뇌와 또 감정에 호소하는 저번에 대구 갔을 적에 탄핵에 관한 없는 건 대구 연설이 아주 멋있었잖아요. 경선 때. 그런 식으로 접근해야지 똑같은 일반 범부와 시중 잡배와 같이 윤석열과 김건희를 쉴드 쳐주는 그 행위는 중도층과 무당층과 합리적인 이성과 집단적인 이성에 대해서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그 일부의 20대 남자가 돌아온다 해서 그것은 선거의 승인 요인이 안 된다. 즉 선거를 승리할 압승 요인이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30분 안 넘으려고 29분에 끊겠습니다. 이준석은 과거로 돌아가라. 명징하고 사회과학적이고 미래개혁 정치인으로 돌아가라. 현재의 구렁텅이 윤핵관과 윤석열 캠프의 구렁텅이라 빠져서 자신의 미래 정치와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지 말라. 이까지 하겠습니다.